자, 오늘 얘들아 이제 2022학년도 대진여고 고1 1학기 기말고사 풀이를 할 텐데, 이 문제가 객관식은 15문제, 주관식은 6문제가 있거든. 선생님은 풀이를 1번부터 7번은 생략하고 이 나머지 번호, 그리고 서술형은 모든 번호를 이제 풀이를 하려고 해. 자, 앞에 1에서 7번은 너희가 이제 기본 계산술이니까 아마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8번부터 15번, 그리고 여기도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건 없어. 지나치게 어려운 건 없어. 근데 어떤 게 이제 관건이 되냐면은 계산력이 좀 관건이 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문제를 풀었을 때 풀이법이 한 두 가지가 생각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이제 선택을 잘못하게 되잖아? 그러면 바로 시간 부족에 빠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선생님이 풀이를 하면서 선생님의 풀이를 한번 잘 체크를 해봐. 그리고 최적의 풀이를, 즉 계산이 두 가지, 세 가지 가능하다면은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한 계산수를 좀 숙달을 하는데 집중을 해서 풀이를 봐줬으면 좋겠어. 자, 이제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 문제는, 자, 지금 여기 미지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이거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지. 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y절편이 2고 이거는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직선과 원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 있잖아, 교점. 이 점과 이 점에서의 접선이 각각 있을 거고. 자, 그러면 그림으로 스케치를 해보니 이렇게 접선 두 개가 있겠지. 그랬을 때 이 접선을 L1, L2로 했을 때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나는 얘의 기울기를 찾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기울기를 찾고 싶어. 자, 그런데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은 전부 접선이란 말이야. 그럼 접선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접선 문제는 셋 중에 하나야, 무조건. 접점을 알던지 아니면 기울기를 알던지, 맞지? 아니면 곡선밖에 한 점을 알아야 돼요. 이거 셋 다 모르는 것은 아마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자, 노란색 기울기 접선이잖아. 접선아, 너 접점을 아니? 이 점 압니까? 아니면 기울기를 아니? 아니면 곡선밖에 한 점 아니? 선생님 셋 다 모르는데요? 셋 다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2고 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의 교점은 얘와 얘를 뭐해서 연립해서 풀면 이거는 구해낼 수 있단 말이야, 숫자로. 그렇지? 그러니까 접점을 어떻게 해서 찾아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돼. 자, 얘랑 연립하자. y 대신에 이거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x제곱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은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자, 2x제곱 4x 플러스 4 마이너스 6은 0 이항해서, 그러면 2로 약분을 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지금처럼 깔끔하게 되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다시 말해서 교점의 x좌표가 1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그럼 y좌표는 뭐냐? 이거 대입하면 되죠? 맞지? 여기 대입하나 여기 대입하나 같을 텐데 위에다 대입할게. 그러면 얘는 1. 자, x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이지. 다시 말해서 이 점의 좌표가 하나는 뭐라고? 1,3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됐니? 자, 그 다음 접점을 알 때 공식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x제곱 y제곱은 r제곱일 때 접점을 x1, y1이라고 한다면, 자, x1x, y1y는 r제곱이죠. 맞습니까? 이것도 가장 적절한 계산을 바로바로 선택을 해줘야 돼. 알겠지? 이거를 갖다가 또 만약에 y는 mx 플러스 n 해가지고 d는 r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지? 이때는 공식을 써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요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y는 r제곱, 즉 10이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r이 하필이면 뭐가 되는 거니까 r제곱이 10이 되는 거잖아요. r제곱이 되겠니? 이번에 자, 빨간색 얘는 1,3이니까 1 곱하기 x 3 곱하기 y는 10 되겠지? 따라서 두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냈고, 얘의 기울기가 우리의 관심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이항하고, 맞지? 플러스 3분의 10.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의 기울기는 말이에요, 이항하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자, 여기 부호가 잘못됐네. 자, 하여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네.
따라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분의 1, 이 둘을 곱한 것은 얼마가 되는 거지? 그렇지, 1이 되겠네. 자, 9번이야. 9번은, 자, 여기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을 빨리 그래프로 묘사를 해줘야 됩니다. 묘사를 해줘야 우리가 필요한 계산이 뭔지를 알 수가 있지. 맞지? 자, 원이 주어져 있고, 자, 원에 접하는 직선이래. 일단 접선이네. 근데 그 접선이 0,1을 지난대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접점할 때, 기울기 할 때 곡선밖에 한 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곡선밖에 한 점.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계산을 정확하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묘사를 해볼게.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데 하필이면 0,2라는 이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끄었다 이거지. 맞지? 그럼 접선 끄면 접선이 몇 개 나오지? 2개가 나오지, 지금처럼. 근데 그 2개 중에서 일단 2개가 나옵니다. 자, 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얘가 L일 수도 있고 얘가 L일 수도 있겠네. 일단은 잘 모르는 상태. 그런데 X축, Y축 그리고 L에 모두 접하고 중심이 일사분면 위에 위치한 원.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X축, Y축, L에 접하는 원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런데 기울기가 M이라고 했는데요. 이 M이 지금 뭐라고? 음수라고 지금 문제에서 제한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은 지금 보다시피 일사분면을 지나는 이 직선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빨간색은 지워버릴게. 지워버리고 하필이면 선택을 한 거야. 요 단 이유를 보고 알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 상황을 빨리빨리 판단을 해줘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이 L과 맞지? 그 다음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원을 나는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거지. 그러면 상상컨대 이렇게 접하는 원은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맞죠? 또 하나, 어떻게 이렇게 크게 또 하나 나오겠지. X축, Y축, 그리고 L에 접하는 원. 맞니? 자, 그러면 일단 필요한 계산을 해봅시다. 뭐냐면 이 노란색 있지? 노란색은 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0,1을 지나는 접선이잖아. 자, 어떻게? Y는 일단 mx 플러스 2. 기울기는 모르지만 0,1을 지나는 사실을 이용해서 일단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m을 찾잖아요. 어떻게? m을 그렇죠. d는 r 접하는 조건이죠. 거리 공식과 반지름이 같다 해서 바로 해결을 할게요. 이 연산술은 바로 익혀놔야 돼. 자, 얘는 mx-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과 하필이면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인 거지? 반지름 1과 같은 거죠. 여기서까지 거리가 지금 1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1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 대입하면은 결국에 m은 뭐가 됩니까? 자,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선생님 천천히 할게. 여기에 곱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m제곱 더하기 1은 4가 되는 거고 따라서 m은 뿔만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m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 식은 말이에요. 이걸 찾았더니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가 지금 우리가 찾아 헤맨 이 노란색 직선이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놈의 중심은 뭐가 됩니까? 그렇지. 반지름을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중심은 바로 r,r이 되겠죠. x축에 접하니까 중심 y좌표가, y축에 접하니까 중심 x좌표가 되겠지. 그리고 이거는 1사분면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원래는 뿔마가 돼야 되지만 지금은 플러스로 확정할 수 있다고. 왜? 원의 중심은 지금 보다시피 1사분면이 있거든. 자, 그러면 됐어. 이제 또 뭘 할 거냐? 이 원이, 지금 이 원 있죠? 주황색 그린 원이 하필이면 이 노란색 선에 뭐 해야 되는 거지? 또 접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한 y, 자, 루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 직선과 지금 하필이면 어디? r,r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r은 루트 요거 제곱하면은 3 더하기 1 되겠지. 절대값 루트 3r 플러스 r 마이너스 2 되겠죠. 요거를 이제 풀어주면 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2가 되니까 곱하면 2r 되겠니? 2r은 절대값 루트 3r 플러스 r 마이너스 2인데
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한 번은 뭐 그냥 벗고, 또는 뭐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부호가 반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r은 루트 3r 플러스 r 마이너스 2 되겠니? 어떤 값이 절대값 a가 b래. 맞니? 그러면 이 a라는 것은 뭐였거나 b였거나 진짜 부호까지 갔거나 아니면은 a라는 것은 부호만 반대였거나 이거잖아 지금. 맞지? 선생님 그렇게 해서 푼 거예요. 자, 그러면 m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넘길게.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의 r은 2가 되는 거고, 맞지? 얘를 넘긴 거야. 얘로 넘기고. 그래서 r은 뭐가 되냐면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겠죠. 되겠니? 자, 이 경우라면 다시 얘를 넘길게. 그럼 루트 3 플러스 3의 r이 2가 되는 거지. 따라서 r이 루트 3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반지름은 두 개 나오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거랑 이게 나오겠지. 그래서 걔를 R1, R2라고 했고, 그 다음에 M은 우리가 구했단 말이야. 루트 3이라고. 그래서 이제 산수만 하면 돼. 자, M하고 R1, R2의 곱순. M은 루트 3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겠니? 루트 3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도 루트 3으로 묶어내볼까? 이 분모를.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1, 루트 3. 되겠니?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알겠지? 합차가 보여서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자, 이거랑 이거랑은 지워지고요. 이거는 이제 합차 공식 쓰면 2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2 곱하기 2. 따라서 정답이 뭐가 되죠? 2가 됩니다. 자, 여기 선생님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필요한 계산은 뭐냐면, 곡선 밖에 그 은 접선 이거 바로 구할 수 있니? 요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는 축의 접하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리고 이 직선 L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R, R이라고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얘가 L에 접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L이라는 직선에 D는 R 할 수 있는지 판단한 겁니다. 자, 다음 10번인데 10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어, 난이도가. 왜 난이도가 있냐면 우리가 계산을 선택해야 되잖아. 계산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크게 있잖아. 좌표평면에서 배운 그 계산술 있죠?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뭐 점과 지점 사이 거리 공식. 그런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도형 지식이 있거든? 그래서 계산을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해서 좀 더 간단한 걸 해야 돼. 알겠지? 어떻게 실제로 판단이 되냐면 이걸 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 그러면 혹시 내가 모르는 도형 지식 있지 않을까? 도형식을 쓰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계산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난이도가 약간은 있어. 10번에 알겠지? 자, 그리고 또 난이도가 있는 게 문장을 어떻게? 그래프로 일단은 묘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R인데 이게 이제 미지수지. 잘 몰라. 근데 5,5가 있는데 그러면 중심이 0,0이고 맞지? 반지름이 R인데 5,5라는 건 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하필이면 점 A에서 C에 그은 접선이 있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다라면 접선을 못 긋기 때문에 바깥에 5,5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도 순간순간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접선을 끄읍시다. 이렇게 접선을 끄었을 때 그 접선과 만나는 접점을 P라고 한대. 잠깐만. 그러면 두 개를 하지 말고 일단은 얘를 P라고 하자. 뭐 얘가 P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문제에서 이 접점 하나를 일단 P라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P라고 한번 해볼게.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 자, 얘한테 수직이면서 하필이면 이걸 지난대. 자, 수직인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이걸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은 자, 중학교 때 배운 성질이죠. 뭐지? 반드시 중심을 지나겠지. 맞니?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걔가 다른 한 점 Q라고 한다. 원과 다시 만나는 점을 다른 한 점을 Q라고 한대요. 되겠지? 자, 그 다음 삼각형 APQ가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거래. 그래? 그랬을 때 P의 좌표를 구하래. 얘 좌표를. 이 좌표를 A, B래. 일단 이등변이라는 사실을 써야 되는데 얘가 이등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쓸까? 자,
자,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등변이 된다면은 반드시 이렇게밖에 안 돼. 왜냐면 얘 빗변이거든. 빗변은 가장 길거든, 세 변 중에. 그렇기 때문에 같다면은 이 둘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 그렇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계산수를 쓸지 판단해 봤는데, 여기는 이게 좀 애매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 할 거냐면 이걸 쓸 거라고. 왜?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는, 자, 일단은 우리가 접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끄면 이게 중심을 지난 걸 아니까 이 길이가 2r, 즉 지름이에요. 그럼 여기도 2r이 되겠죠. 맞니? 그리고 나 이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여기 5,5라는 점을 확실히 알잖아. 맞지? 이거는 숫자란 말이야. 그럼 이 아는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봤더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자, 이 계산술에 점하고 점 사이 거리 공식. 맞니? 거리. 우리가 계산술에 배운 건 거의 다 거리야. 맞지? 그래서 이 거리 공식은 알기 때문에 5루트 2라고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삼각형이 보입니까? 이 삼각형이 보이죠? 그러면 이 거리는 r이니까 여기서 무슨 직각삼각형이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지. 2r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 맞니? 은 빗변의 제곱, 5루트 2의 제곱. 맞습니까? 그래서 5r의 제곱은 10이라서 r은 루트 10이 바로 나오죠. 오케이. 자, 여기서야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했을 때 도형식을 써서 계산을 하지 않으면은, 즉 다시 말해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면은 아마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를 거야. 그럴 때 선택을 좀 잘 해줘야 돼. 되겠지? 그래서 이걸 찾았고, 자, 이 문제는 그 뒤에도 문제예요. 뭐냐면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뭐니?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처럼 접점의 좌표잖아. 어쨌든 얘는 어디 태생이 뭐냐면 접선에서 온 거야. 접선. 맞지? 접선에서 왔는데 하필이면 내가 궁금한 거는 접선이 기울기니? 아니지. 접점 기울기 곡선밖에 한 점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아니라 접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얘기 때문에 이놈의 접점 공식을 쓸 거예요. 맞니? 왜냐면 지금 반지름이 뭐니까 10이기 때문에, 루트 10이기 때문에 이 원의 지금 방정식이 x 제곱 y 제곱은 10이란 말이야. 접점이 a, b니까 이렇게 적은 거예요. 맞지? 선생님 그건 알겠는데 a, b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 나도 안다. 그 접선이 지금 어디 5,5를 지나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a 더하기 5b는 10. 조금 정리하면 a 플러스 b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생님 a, b를 찾고 싶은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니야. 하나만 더 생각해볼까? 이 a, b는 접점이라고 했으니까 5에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 되겠니? 자, 이제 식이 두 개 있으니까 a, b를 찾아줄 수가 있어. 근데 말이야, 하나만 더.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니? a와 b를 따로따로 알 필요가 없어. a, b의 곱만 알면 되잖아. 그렇지? 뭐 많이 본 거 아니니? 제곱의 합곱. 그렇죠. 곱셈 공식 변형이지. 그래서 제곱의 합이라는 것은 합의 제곱에서 두 배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10, 합이 2의 제곱, 마이너스 2ab 되겠지? 따라서 AB는 뭐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되겠니? 그래서 답을 구한 거야. 여기서 만약에 억지로 또 AB를 구하려면 이거 또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또 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 문제에서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계산술, 그 문장을 식으로 고치는 것도 있지만 구하고자 하는 것에서 집중을 해서 답을 하지 않으면은 계산이 굉장히 엇나갈 수가 있어. 알겠지? 자, 다음 11번입니다. 11번은 일단 이걸 묘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1,6이라는 점이 A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6, B라는 점은 5, 마이너스 6이네. 5, 마이너스 6. 자, 그런데 이 두 선분을 연결했을 때 Y축이란 애가 이 선분을 M 대 N 내분한대. 그러면 Y축에 의해서 이렇게 M 대 N 내분된다라고 했을 때 이 MN을 찾아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진짜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Y절편 찾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계산, 그리고 이제 도형 지식을 이제 비교할 때 여기 계산술에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압니다. Y절편 구할 줄 압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줄 압니다.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시간차가 난다고.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수선을 밟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그러면 삼각형 두 개가 보이지.
이 삼각형 두 개는 뭐하지? 닮았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막곡시각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얼마입니까? 1이거든. 왜? 이놈의 x좌표의 절대값. 얘는 5거든. 맞니? 5대 1이야. 이 두 삼각형이. 따라서 빅변의 비도 몇 대 몇이겠지? 5대 1이겠지. 되겠지? 그래서 얘가 5k. k 이렇게 되는 거지. 자, m은 그러니까는 1대 5가 되는 거죠. mn은. m 대 n은 1대 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그냥 6이 됩니다. 되겠니? 여기서 만약에 순간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수선의 반을 내려서 비스듬한, 자, 이런 얘기를 할게. 비스듬한 길이의 b가 나오게 되면요.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x축 또는 y축에, 지금 y축이었지? 내려서 얘도 뭐라고? m 대 n이 된다. 닮은 지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2번이거든. 자, 12번은 선생님 일단 묘사를 정확하게 해도 되는데 일단 묘사를 좀 건성으로 할게. 0,0. 왜냐면 점이 일단 있는데 3,-3 B라는 점이,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4,5, 그 다음에 D라는 점이 -1,2 되겠지? -1,2거든요. 자, 지금처럼 선생님이 점을 어떻게 했냐면은 좌표평면에 정확하게 묘사를 안 했어요. 자, 이것도 사실은 너희가 판단을 해야 돼. 어떨 때는 정확하게 축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축을 정확하게 그리지 않았거든. 이것도 너희가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경험이 쌓여서.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일단 여기에 거리 합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 네 개를 다 더해야 돼. 맞니? 그러면 이 얘는 일단 계산이 좀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걸 x, y라 두는 순간 얘는 루트를 포함한단 말이야. 또 루트를 포함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산술이 막혀 있어요. 계산술.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이잖아. x2 빼기 x1 제곱, 또 y2 빼기 y1의 제곱, 이거잖아. 그런데 그거는 4개를 다 더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아예 막혀 있거든. 그래서 도형적인 지식을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선생님이 지금 일단 PA 더하기 PC. 자, 얘랑 얘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 PB 더하기 PD. 되겠니? 이렇게 일단 쪼개서 생각할게요. 자, 여기에 만약에 P라는 점이 있다 쳐볼게. 그러면 AP 더하기 PC. 되겠니? 이 두 개의 길이 합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냥 바로 눈으로 보더라도 P가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이 둘 더한 게 짧겠니? P가 여기 있는 것보다 어디? 바로 이 둘을 연결한 일직선 상에 P가 여기 있으면 어때요?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P가 여기 있을 때는 PA 더하기 PC 이거잖아. 이것보다는 어때? 일직선이 더 짧겠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얘는 P가 요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이 둘을 연결한 일직선상에 있는 점에 오게 되면은 가장 많겠고 짧겠고, 얘는 항상 AC 길이가 최소값이 되겠죠. 이 순간이 가장 짧겠지. 이거 더하기 이게. 맞지? 이 두 길이가. 따라서 얘만 판단할 수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PB 더하기 PD도 한번 찾아볼까? P가 만약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거잖아. 그래? 그것보다는 언제 작겠니? 얘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맞지? 이럴 때가 이거 더하기 이거 하게 되면 그냥 BD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BD의 길이보다는 커나 같을 거야. 이 두 개는. 맞니? 자, 그러면 이 전체 입장에서는 제일 작을 때는 얘가 제일 작고 동시에 얘가 제일 작다면은 최소인 게 이겨낼 여지가 없지. 그러면 내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라고? 이 선 위에 있을 때 P가 여기 있어도 되고 P가 여기 있어도 되고, 맞지? 그래도 이거 더하기 이거는 그냥 AC거든. 그러니까 P가 일단 요 위에 있기만 하면 돼. 이게 성립하려면. 얘가 성립하려면요. 이게 제일 작으려면은 마찬가지 요 위에 있기만 하면 되거든. 맞지? 그러면 동시에 성립하려면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있으면서도, 이 선 위에 있으면서도 어디? 이 선 위에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알겠다. 언제? P가 지금처럼 이 대각선의 교점이면은 최소가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이제 상황 판단 끝났고, 이 점의 좌표를 실제로 찾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제 계산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세워주세요. y는 4분의 5xg. 0,0을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세워볼까? 일단 기울기 볼게. 오른쪽으로 몇 칸? 4칸. 밑으로 몇 칸? 5칸. 맞지? 그래서 y는 -4분의 5x 플러스 k.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 -1,2를 지나지. 요 점을. 그래서 간단하게 직선의 방식 세우고 있습니다. 2는 4분의 5 플러스 k가 될 거고, k는 4분의 3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은
이렇게 되겠네. y는 4분의 마이너스 5x 플러스 4분의 3. 이 직선과 이 두 직선의 뭐지? 교점이란 말이야. 따라서 둘을 연립합시다. 자,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하는 거라서 이 둘을 연립할 거야. 자, y 대신에 얘를 대입하게 되면 4분의 5x는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이항하게 되면은 2분의 5x가 4분의 3이 되어서 x는 뭐가 되냐면 얼마가 되냐면 자, 이 약분해서 10분의 3이 되겠지. 맞니? 그러면 y는 10분의 3을 여기 대입하면 되죠. 4분의 5에다가 10분의 3을 곱한 값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40분의 15가 되겠죠. 자, 지금처럼 분수값이 나올 수 있다. 알겠지? 분수값이 나오고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답이 지금 분수잖아. 자, 그러면 그놈 x좌표, y좌표를 각각 a, b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둘을 더한 값을 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 둘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네. 40분의 12. 맞지? 40분의 10이고 얘는 40분의 15. 그래서 40분의 27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일단 얘도 좀 전형적인 문제이긴 해. 알겠지? 전형적인 문제이고, 일단 이 두 개를 짝을 지어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P가 하필이면 AC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얘도 BD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어야 돼. 동시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와 얘의 교점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필요한 계산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 그들을 연립해서 좌표를 구하고. 되겠니? 자, 이 일련의 계산 과정을 빠르게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13번인데 13번은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될까 도형 지식이 필요할까 했을 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계산이야. 자, 그래서 문제가 스스로 선택을 잘해야 되는 판단이거든. 자, 일단 선생님 결론만 먼저 얘기했는데 문제를 차근차근 보자. 선분 AB를 1대4로 외분하는 점이 10,8이래. 그러면 여기가 A가 있고 얘가 B가 있다고 치면 얘를 1대4니까 이렇게 되겠지. 1대4 맞니? 이 점을 뭐라고 한다고? 10,8이라고 한다고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외분하는 점이. C가 만약 여기 있으면 B하고 C를 1대3이래. 그러면 1대3 3M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뭐냐면 5,-3이래. 그 다음 CA를 2대3 외분한대요. 자, 셋 다 외분이지. CA를 순서 따라가야 돼. CA를 2대3 그러면 2대3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 여기는 좀 B가 좀 안 맞네. 조금 더 그럴싸하게 그린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2대3 맞니?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 지금 2,10이래요. 자, 일단 이게 B가 어때요? 2대3이고 얘는 3대1이고요. 얘는 1대4고 맞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놈의 무게중심이래요. 이 삼각형 와 큰일 났다. 자, 큰일 났다가 아니라 뭔가 생각나는 도형 지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외분비를 가지면은 뭐 이제 무게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좀 간단한 성질이 있지. 굉장히 좋은 거.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계산해야 돼. 알겠지? 그냥 계산해야 돼. 학생들이 이거를 잘 못하는데 아니야. 알겠지? 계산해야 됩니다. 뭐 왜냐면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얘를 x1, y1이라고 하고 외분적 공식 쓸게요. 얘가 10,8이라며. 자, 일단 1대4니까 4 빼기 1분의 4 곱하기. 자, 그러면 B를 갖다가 x2, y2 이렇게 미수 설정할게요. 자, 4 곱하기 x1 빼기 1 곱하기 x2 맞지? 이거는 숙달해서 바로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4 빼기 1분의 4 곱하기 얘니까 이거 아닌 것 y1 빼기 1 곱하기 y2 되겠니? 그랬더니 뭐라고요? 지금 10,8이다. 그렇군. 그러면 여기서 3이니까 결국에는 4x1 빼기 x2는 자, 얘랑 같다 한 거야. 그러면 얘가 분모가 3이니까 양변에 3을 곱했다 생각하면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도 한번 생각해 볼게. 4y1 빼기 y2는 뭐죠? 38, 24 되겠니? 그냥 여기서 이거를 뽑아낸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얘도 해야지. 5,-3이
자, C라는 좌표를 X3, Y3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3대 1이잖아요. 그래서 3 빼기 1분의 3 곱하기 X2 빼기 1 곱하기 뭐죠? X3 되겠니? 다시 한 번 더. 3 빼기 1분의 3 곱하기 Y2 빼기 1 곱하기 Y3 한 개 얼마라고요? 5, 마이너스 3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5가 돼야 되잖아. 맞지? 이 전체가. 따라서 3x2 마이너스 x3는 자, 분모가 2니까 양변 2를 곱해서 10 되겠니?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할게. 이거는 하나 지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의 결과만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적은 겁니다. 알겠죠? 3y2 마이너스 y3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있잖아. 예. 이거 2,1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건 진짜 계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적을게요. 3x3 빼기 2x1은 2가 되고요. 다시 3y3 빼기 2y1은 12가 됩니다. 오, 자, 지금 열심히 계산해서 지금 식이 몇 개 나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단 말이야. 아, 그러면 봐봐봐. 얘 셋을 연립하면은 미지수가 x1, x2, x3 3개 있고 식이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여기서 x1은 얼마, x2는 얼마, x3는 얼마 각각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계산량이 좀 있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에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봐. 구하고자 하는 거는 무게중심 좌표야. 맞지? 무게중심인데 어떤 무게중심이냐면 삼각형 ABC 무게중심이야. 자, 내가 지금 ABC를 x1, y1, x2, y2, x3, y3를 했기 때문에 답은 뭐냐면 3분의 x1, x2, x3 3분의 y1, y2, y3 되겠니? 이게 답이야, 답.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야. 다시 말해서 x1 따로, y2 따로, x3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이 전체만 알면은 좀 더 수월하게 답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 봤는데 뭐냐면 이 세 개씩을 변변을 다 더해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x1 여기 마이너스 2x1에서 2x1 다시 마이너스 x2 3x2 해서 2x2 그 다음 다시 3x3 마이너스 x3에서 2x3 맞니? 다 더하면은 42가 되겠지.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여기가 21이 되겠죠. 되겠니? 자, 그래서 지금 저 보다시피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계산밖에 없는데 이거는 지금 계산밖에 없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걸 봤더니 조금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이놈은 7이 되겠죠.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셋을 변변을 다 할게요. 그러면 y1, 4y1 마이너스 2y1이니까 2y1이 될 거고 되겠지? 그 다음에 얘랑 하면 또 2y2 그 다음에 또 더하면 2y3 되겠지? 얘랑 더하면 자, 셋을 더해봅시다. 그러면 30이 될 거고 자, 2로 나누면은 15가 될 거고 얘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게중심이라서 3으로 나누면 얘는 5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은 7,5가 되는 거예요. 되겠니? 자, 얘가 7, 얘가 5가 되겠네. 자, 답은 뭐냐면 제곱의 합을 구하래. 따라서 49 더하기 25를 해서 74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여기 어때? 계산을 할지 도형으로 할지 판단을 해야 돼. 우리가 아는 도형 지식이 없어. 간단한 게 없어.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어. 계산해야 돼. 그러면 계산 진짜 해야지. 외분 종목 써야지. 맞지? 그리고 난 뒤에 구하고자 하는 걸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각각은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좀 줄여줘야 답을 빠르게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14번인데 14번도 빨리 이걸 묘사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거는 계산을 좀 줄이는 팁을 잘 보세요. 알겠죠? 자, 일단 얘가 직선 L1이라고 치면 이건 미지수가 없거든. 그런데 걔가 어디와 만나는 점이 내 관심이냐면은 Y축과 만나는 점 있잖아. 걔를 지금 구하는 게 우리의 관심이야. 그래서 얘를 구해볼게. 자, Y축과 만나는 점은 당연히 X좌표가 0이어야 되겠지. 자, 여기에 X에 0을 넣어볼까? 그러면 성립하려면 Y는 2가 되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6에서 저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0,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L1은. 되겠지? 잘 모르겠어. 이거 그냥. 알겠지? 대충 그린 거야. 그 다음 L2라는 직선은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내 관심인데 얘는 X축과 교점이니까 뭐가 Y좌표가 0이겠지. 맞지? 그러면 Y에 0을 넣으면은
이게 2 곱하기 얼마 빼기 4가 0이 돼야 되느냐 했을 때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2,0이 될 거고, 기울기 잘 모르겠다. 그냥 대충 그릴게. 맞지? 이게 L2야. 근데 내 관심은 뭐냐면 L3라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지금 보다시피 어디를 지나는 거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줘야 돼. 왜냐면 L3라는 애가 지금 보다시피 L1과는 Y축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L2과는 X축에서 만나잖아. 그러려면은 지금 L3라는 직선이 이 두 점을 지나줘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처럼 0,2와 2,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우지? 그렇지. 2분의 X, 2분의 Y는 1이죠. 맞니? 이게 절편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좀 빨리 세우는 방법이지. 맞니? 자,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한 번만 얘기할게. A, 0, 0,B.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곧바로 어떻게 세우죠? X 절편을 분모에 깔고 X를 올리고, Y 절편을 분모에 깔고 Y를 올리고, 그 다음에 더하면 1이다 해서 바로 세울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계산을 좀 줄여줘야 돼. 그러면 X 플러스 Y는 2가 되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형태는 보세요. 이항했을 때 상수항이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항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정답 2번. 됐니? 자, 선생님 여기서 빠르게 했다. 어차피 묘사할 때 지금 Y축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Y 절편을 그냥 바로바로 구해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L1, L2, L3 즉 직선 세개를 묘사했더니 결국에는 절편을 아는 직선을 구하는 것이 돼버렸다. 자, 다음 15번인데 15번 일단 얘를 묘사를 해볼게요. 자,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이 2,0이네. 그러면 여기에 2,0 되겠지? 그 다음 B라는 점은 4,2가 되네요. 4,2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둘 해서 B는 4,2 그 다음 C는 2,4 그 다음에 D는 0,2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이 사각형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원점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래. 그래? 자, 이 도형을 회전시키기 이전에 우리는 점을 회전시킨다고 생각할까?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 맞지? 그런데 그 중에서 자, 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얘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있는 D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게 되면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 점이 다다다다다 돌아가겠지. 맞니?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점들의 자체는 당연히 원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점도 있을 거고 얘를 회전하면은 또 이것도 원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알겠어. 얘를 전체적으로 회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자체가 하나하나가 원이기 때문에 경계는 원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내 관심은 이제 뭐냐? 그러면 1항 원도 그려지냐 이거야. 그건 안 되겠지. 왜냐면은 여기는 이걸 돌린다 생각했을 때 여기는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내 관심은 이제 제일 원점에서부터 이 원에 있는 점, 이 사각형 위에 있는 점 중에 제일 먼 거, 제일 거리가 짧은 걸 판단해 줘야 돼. 자, 제일 언제 거리가 짧지? 그렇지. 수직일 때가 되겠지. 되겠니? 자, 이 점의 좌표는요. 기울기가 없이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면 되는 거지? 1이면 되겠지. 그래서 y 꼴 x랑 얘랑 교점이니까 1,1이 되겠죠. 자, 이런 거는 선생님 그냥 빨리빨리 한 거야. 알겠지? 왜냐면 이래야지 기울기가 1일 거 아니야. 맞니? 그럼 1,1이라는 것은 이 직선 위에 있기도 하죠. 맞지? 자, 그래서 봐봐. 요 점하고 연결했을 때 있잖아. 요렇게 원을 돌리게 되면 자, 이건 약간 여기가 지금 좀 애매하다. 좀 작게 찌그러졌는데 여기가 가장 짧아. 이제 그 이외의 점들 있잖아. 뭐 여기 있는 점이라고 할까? 여기 있는 점도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 이 흰색 있잖아. 흰색보다는 바깥에 원이 생기게 될 거라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우리의 관심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 점들 있잖아요. 점들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것만 찾아주면 돼.
OP 사이의 거리의 최대만 찾으면 되겠고요. 자, 지금 최소는 지금 보다시피 요게 이렇게 P가 여기 오면 될 것 같고, 이 거리는 루트 2가 되겠지. 되겠니? 0,0에서 1,1 사이 거리니까. 그 다음 언제 가장 길겠니? 요 사이 거리가. 뭐 할 때 가장 길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수직이 가장 짧거든, 여기서. 그러니까는 점점 왼쪽으로 갈수록 더 길어질 거고, 자, 여기 보이는 C점하고 연결했을 때, 이건 루트 2의 제곱, 4의 제곱, 루트 20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루트 20이야. 맞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점들은 루트 20보다는 짧겠죠. 왜 그러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거리는 이거보다는 짧잖아. 그렇지? 이 거리는 얘보다는. 되겠니? 그래서 가장 긴 변은 뭐가 되냐면은 바로 루트 20이 되겠지. 최대일 때는. 제일 짧을 때는 언제가 되는 거고요? 루트 2가 될 때고요. 되겠니? 자, 그러면 얘가 자치가 지금 1이 될 거야. 됐니? 따라서 요 사이에 있는 거 있잖아. 이거보다는 바깥, 이거보다는 안쪽에 있는 것이 전부 저 영역의 자치가 되는 거고, 따라서 선생님 이거를 옆에 떼어내서 살짝 그리게 되면 좀 작게 그린 거야. 지금처럼 루트 20이라는 원, 그리고 루트 2라는 원 했을 때 이 바깥, 그리고 여기 안쪽,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자치가 되는 거죠. 되겠지? 자, 이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이 루트 20이니까 여기에다가 작은 원의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얘를 빼서 18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자,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무수히 많지만은 결국에는 제일 짧을 때와 제일 클 때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원점에서 이 사각형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와 가장 길 때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수선을 내려서 수직일 때 이때가 제일 짧을 거고, 가장 길 때는 뭐예요? 수직인 것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맞지? 멀어질수록 가장 길게 될 테니까 이때가 가장 길 때가 된다. 되겠지? 넘어갈게. 자, 다음 이제 16번인데 16번은 이거 정말 사소하지만 여기서 이 열분응식의 해에 x = 1이 포함될 때 있잖아. 이거를 만약 해석을 잘못하면, 해석을 못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돼. 알겠지? 하필이면 이걸 왜 가르쳐 줬을까? 자, 연립부등식의 해에 얘가 포함된다는 것은 x = 1이라는 것을 여기에 뭐 하면 집어넣으면 얘도 성립하고요, 얘도 성립한다는 뜻이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니? 그래서 지금 여기 1이 해가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대입을 통해서 일단은 해결해 줘야 돼. 자, x에다가 1을 넣어볼게. 그럼 3 빼기 4n 플러스 n 제곱. 이 0보다 작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1을 넣으면 3 빼기 2n이 2보다 크다라는 것은 성립을 보장받아. 왜? 해니까. 맞니? 동시에 성립한다고. 그러면 얘는 n-3, n-1이 0보다 작은 거고요. 자, 이 부등식의 해는요, n이 1에서부터 3, 4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볼게. 그 다음 여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등식은요, 이 안에 있는 값이 2보다 큰 값, 진짜 3, 4, 5 이런 거 돼도 상관이 없잖아. 즉 3-2n이 2보다 크거나 또는 얘가 -3, -4, -5 이런 것처럼 2보다, 즉 다시 말해서 -2보다는 뭐 작아도 되는 거지. 맞니? 이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을 선생님이 지금 한 번에 풀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n이 뭐보다는 넘기면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여기서는 n이 크겠죠. 뭐보다 크냐면은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자, 첫 번째 푼 부등식에서 n의 범위가 나왔고, 두 번째 푼 부등식에서 이렇게 n의 범위가 나왔어요. 자, x = 1이 이게 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성립해야 되거든? 맞지? 얘는 성립해야 돼. 다시 말해서 얘 1에서부터 3 사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는 n이 작거나 또는 2분의 5보다는 n이 커야 되는 거지. 되겠니? 자, 그러면 얘를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데를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공통이 되겠지? 맞지? 이거보다 작고 얘보다 크고. 자,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문제에서 여기 등호가 있었는데 이 등호를 지금 안 적어주는 바람에 여기에 부등식에서 지금 3하고 1도 이렇게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맞지? 자, 그러면 이 공통인 해는 지금 보다시피 n이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최소한 x = 1이 해가 되려면
n은 2분의 5에서 3 사이여야 돼. 근데 n은 뭐예요? 정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유일하게 가능한 정수 n이 뭐지?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자, 지금 최초에 주어진 이 x = 1이 해라는 것을 통해서 n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3을 대입해서 연립분식을 풀면 돼요. 자, 저기에 3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도 3을 대입할게. 되겠니? 자, 그랬을 때 연립분식의 해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n이 없이 미지수가 없잖아. 이제 얘를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3으로 약분하게 되면은 4,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3을 나눠버릴게 일단. 되겠지? 자, 여기서 해를 구할까? x-3, x-1이 0보다 작은 거라서 얘는 x가 1에서부터 3 사이가 되겠네요. 되겠니? 그 다음에 얘는, 자, 요거는 뭐 절대값이 있는데 부등식을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게 거리잖아. 2하고 어디? x 사이 거리인데 얘가 3분의 2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2 더하기 3분의 2. 되겠지? 그 다음에 2 빼기 3분의 2. 2 빼기 3분의 2. 되겠니? 이것보다는 어디? 바깥에 있어줘야지만 얘가 거리가 더 크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해는 뭐냐면 x가 3분의 4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분의 8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얘 둘의 연립부등식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1에서부터 3 사이. 되겠지? 얘고 3분의 4라는 것은 여기 있죠.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거나 또는 3분의 8. 3분의 8은 여기 있죠. 3보다 작은 데 있겠지. 답은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4 또는 3분의 8에서 x가 3 사이. 됐니? 끝났습니다. 자, 다음 17번을 볼게요. 17번은 일단 문제 상황을 묘사를 먼저 해보는데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데 정수래. x좌표, y좌표가 모두. 그러면 1사분면에 있는 점은 무수히 많잖아. 근데 그 중에서 정수점만을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점을 가감하게 A, B라고 할게. A, B는 정수입니다. 근데 0,10이라는 점이 여기 Y축 위에 있을 텐데 이걸 C라고 하고, 자, A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한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렇지,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겠죠. 크기는 같고. 그랬을 때 이 삼각형, 이 점 3개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케이스를 좀 따져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은 하나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지? 직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그림을 그렸을 때 C가 자연스럽게 직각이 됨이 보이죠.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그래서 하필이면 C가 90도인 상황에서의 AB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처럼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맞지? 또 뭐가 직각이 될 수도 있어요. 각 A가 90도일 수도 있고, 그 다음 각 B가 90도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이 세 개를 따로 해줘야 돼. 왜냐면은 누가 직각일지 모르잖아. 세 개 중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 일단은 각 C가 90도라고 해보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계산을? 그렇지. 여기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어쨌든 얘는 수직이잖아. 맞지? 직각이 있어요. 자, 얘를 만약에 도형 지식으로 풀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될 거야. 맞지? 근데 우리가 아는 계산술, 고등학교 올라와서 새로 배운 좌표평면에서 계산술을 써보면 얘는, 그렇죠, 기울기 곱시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연결할 수 있겠지. 지금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 이 거리 해가지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그쵸. 그거보다는 뭐가 낫겠니? 얘가 좀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선택을 이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아니라.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했다면 시간만 좀 많이 잡아먹고, 아니, 될 수도 있겠다.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자, 각 C가 90도. 선생님 기울기 곱시 마이너스 1로 한번 풀어볼게. 자, 이 기울기 찾아볼까요? 뭐 기울기 구하는 거야. 간단하지. 0 빼기 마이너스 A. 자, 0에서 뺐습니다. 다시 여기서 10에서 빼기 마이너스 B.
되겠지. 그 다음 요거 AC의 기울기는요. 자, A에서 0을 뺐습니다. A에서 뺐고 그 다음 B에서 다시 10을 빼면 되겠죠. 이 둘 곱해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되겠니? 자, 얘는 조금만 다시 적어보면은 이거는 A고요. 맞지? 이거는 뭐지? B 플러스 10이잖아. 되겠니? 분모 분자가 얘가. 그러니까 얘랑 곱하게 되면은 A 곱하기 A라서 결국에는 A 제곱분의 위에는 B 제곱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넘겨서 정리하면은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00 되겠지. 이걸 만족하는 애야. 그런데 그렇지. A와 B는 뭐였다는 사실? 정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 얘가 1사분면에 있는 정수니까 얘는 양의 정수만 돼야 되겠지. A, B는. 자, 그러면 정수니까 그냥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대입하고 나열하는 거야. 자, 1 넣으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 루트 99잖아. 그러면 이런 건 안 돼. 2 넣으면은 얘 루트 뭐가 됩니까? 96이잖아. 이것도 정수가 아니죠. 루트 96은. 그래서 3, 4, 5 이렇게 다 넣어보니 결국에 6을 넣으면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 10의 제곱이 되죠. 이거는 뭘 기억하는 거냐면 3대 4대 5 특수비 있지. 사실 거기에서 나온 건데 그거 모른다면은 지금처럼 값을 쭉 넣어봐. 1, 2, 3, 4 쭉 넣어봐. 그래서 6, 8이면은 1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8, 6이면 또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되는 건 없어요. 10 하면은 여기 0이 돼야 되잖아. 양의 정수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11 더 이상 안 되지. 이게 맞지? 그래서 가능한 거는 지금 순서쌍이 A, B는 6, 8 또는 8, 6 되겠지? 이 두 쌍이 나오네. 자, 그 다음 근데 문제 끝난 거 아니라고. 왜? 각 A가 뭐일 수도 있죠? 90도일 수도 있거든요. 각 A가 90도면은 선생님이 그림상이잖아. 대충 까일 거 좀 가능하게끔 표현을 해볼게. 여기가 0,10인데 각 A가 90도가 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가 A고 그 다음 여기가 B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또 가능하겠죠. 맞니? 자, 얘를 A, B, 얘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했기 때문에 자, 두 기울기,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구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 합시다. 자, 이 기울기는요 2A 맞지? A 빼기 마이너스 A 그 다음 B 빼기 마이너스 B니까 2B 곱하기 그 다음 이 둘을 이은 기울기는요 A분의 A 빼기 0 B 빼기 10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됐니? 그러면 얘는 선생님 여기는 나열한 거니까 좀 지울게. 자, B제곱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A제곱을 양변에 곱한 거야. 그러면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되는 거지? 10이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 여기 좀 잘못한 게 있지? 저기 얘랑 얘랑을 곱해야 되는데 10을 적는 게 아니라 10B라고 적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0B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함에 있어가지고 부정방정식 여기다가 바로 때려 넣으면 어때? 좀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에서 바로 뭐 하기에는 아까 정수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나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스스로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자. 즉 반의 제곱 얼마지? 반하면 5니까 25를 좌변에도 더하고 우변에도 더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A제곱 플러스 B-5의 전체의 제곱은 25가 되는 거죠. 되겠니? 자,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자고 숫자를 좀 넣자 이거야. 자, 25가 된대. 자, 그러면 선생님 요것도 조금 더 알기 쉽게 A제곱 이거를 B-를 할게요. 25 됐니? 왜냐면 이 B-5를 갖다가 치환한 거야. 그러면 어떤 정수를 넣어서 즉 1을 넣어서 얘가 되려면 루트 24잖아. 이거 안 되잖아. 맞지? 2를 넣으면 안 되죠. 루트 21이라서. 그러면 3을 넣으면 그렇지 가능하지. 즉 3 여기 4 또는 4 3 맞니? 또 가능한 게 5 0 이런 것도 가능하죠. 선생님 0 안 된다면서요. 잘 봐. B-가 0이 된다는 거지. B가 B가 0이라는 뜻은 아니야. 다시 말해서 얘가 3이고 얘가 4면 돼. 자, A가 3이고 이 전체가 4가 되기 위해서는요. 생각해봐. 4의 제곱 즉 16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가 4가 돼도 되지만 마이너스 4여도 상관이 없다고요. 맞니? 왜냐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B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지? 9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되면 되겠죠? 1이 되면 되겠지. 맞습니까? B가 9가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4의 제곱 될 거고 1이 되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 어차피 4의 제곱이잖아. 더해서 25가 된다고. 그래서 A가 3일 때 B가 9, B가 1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A가 4면은 여기는 이제 3의 제곱이 되면 되잖아. 즉 3이 돼도 되고 마이너스 3이 돼도 된다고. 3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 8이 되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려면은 2가 돼도 되죠. 되겠니? 그래서 여기서도 4, 8, 4, 2 두 개 다 또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5라면은 A가 5라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0이 되면 되잖아. 이 전체가 0이 되면 돼. B는 뭐가 되면 되겠지? 5면 돼요.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밖에 없지. 되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위에서 풀 때랑 밑에서 풀 때는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알겠지? 조심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숫자를 지금처럼 3, 4, 5 이렇게 넣어봤잖아. 넣어봐서 B에다가도 어떻게 한 거야? 숫자를 이 전체 값이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거나 이렇게 대입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 5도 무시하면 안 돼. 알겠지? 5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A, B는 결국에 나오는 게 뭐냐? 3, 9, 3, 1 맞지? 여기 그 다음에 4, 8, 4, 2 그 다음 5, 5 맞습니까? 됐고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B가 90도일 때 해봐야 돼. 맞지? B가 90도는 여기가 90도란 말이야. 맞니? 그러면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C가 0,10인데 B가 자 얘가 1사분면에 있거든. A가 그러면 B라는 점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지. 맞지? 그러면 이게 90도가 될 수 있냐 이거야. 90도가 그렇죠. 90도가 될 수 없겠지. 왜냐면 A하고 B는 어쨌든 O라는 점하고 일직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루는 각 있잖아요. CB, AB는 결국에 OB랑 이루는 각으로 볼 수 있고 알겠지? 그런데 여기가 90도가 되는 것은요. 바로 얘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있잖아. 그때 90도가 되잖아. 이때 90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B는 어쩔 수 없이 얘는 3, 4분면에 있어야 돼. 왜냐면 A가 1사분면이니까 대칭해서 맞지? 근데 이 위에 있어야지만 수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따라서 B는 아예 90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선생님이 지금처럼 그림으로 보장을 했거든요.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만족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A가 이거, B 그 다음 이거 해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개수는 총 몇 개 있는 거지? 7개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건 18번이야. 자, 얘가 원인데 지금 K라는 미수 때문에 어때요? 이거를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 다음 또 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원도 어때요? K라는 미수 때문에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그래. 그럼 까이거 대충 한번 C1, C2를 그려보자. 오케이?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를 이등분한대. 누가? C1이 C2의 둘레를 이등분한대요. 그럼 C1이 C2의 지금 둘레를 이등분했습니까? C2의 둘레를 이등분하지 못했지. 왜냐면 지금 보다시피 노란색과 빨간색은 정확하게 같지 않잖아. 이게 같길 원한단 말이야. C1이 C2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C1이 C2를 이렇게 이등분하겠니? 라고 하게 되면 그치. 어디를 지나줘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딱 절반이 지켜줘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C1이 이렇게 만약에 들어왔다 치자. 그럼 여기가 얘가 정확하게 절반이 됐다는 뜻이잖아. 절반이 됐어? 여기가 절반이 됐어. 그래? 자, 선생님이 이 도형상을 지금 묘사했죠. 묘사해서 우리가 결국에 도형 지식으로 계산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배운 계산술 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새로 배운 좌표평면의 계산술로 할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단 말이야. 왜냐면 이게 절반이 되려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딱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니? 자, 선생님이 조금만 더 부연해 볼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처럼 딱 반이 되려면은 요 점과 요 점이 이 원 입장에서는 절반이 돼야 돼. 그러면 원이 있을 때 두 점을 잡아서 얘가 이 둘레와 이 둘레가 같으려면은 생각해 볼까요? 두 점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잡아줘야 돼. 뭐냐면 그냥 잡은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원의 지름이어야 되는 거지.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맞지? 그래야지만 이게 딱 절반이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잡아버린다고 생각해 볼래요? 그러면 얘는 원의 둘레를 절반하지 않은 거에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원의 둘레를 절반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게 뭐라고요? 지름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만나는 교점 두 개가 바로 원의 지름이 돼야 돼. 그렇군.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계산술 얘를 숙달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생님 그림이 여러 개 있어서 다시 한번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 C2라는 원이 있고요. C1이라는 원이 있는데 선생님 지금 그은 이거 있잖아. 이거 연두색. 이 혹시 직선의 방정식 있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을 곧바로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니? 그렇죠. 얘랑 얘 둘을 연결을 하는데 어떻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지? ky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보통 여기에 어떤 숫자 들어가고 는 0 하게 되면은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도형의 방정식이 돼버리지. 그런데 하필이면 나는 뭐를 원한다고? 직선을 원한다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 전체 도형이 1차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가 되어야지만 직선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둘을 뭐 하게 되면은, 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빼게 되면은요, 지금 마이너스 kx, 맞지? kx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3ky. 그 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3. 은 0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지. 근데 걔가 지금 어디여야 된다? 지름이어야 되니까 중심을 지날 거야. 맞지? 그럼 C2의 중심은 뭡니까? C2의 중심은 이건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k의 전체의 제곱. 맞지? 그러니 C2의 중심은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k, 4k가 바로 중심이죠. 맞니? 선생님이 뒤에는 그냥 무시했어. 알겠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방금 얘기했던 마이너스 k, 4k를 뭐 해야 돼? 지나야 돼요. 맞지? 여기에 대입했을 때 만족해줘야 돼. 자, k, x 자리에 마이너스 k 넣읍시다. 그럼 k 제곱. 그 다음에 y 자리에 4k 넣읍시다. 그러면 4k 넣으면은 12k 제곱. 는 13이 되겠죠. 따라서 k 제곱은 1이 되는 거고, k는 뿔마 1이 되는데 양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k의 정답은 1이 됩니다. 되겠니? 자, 이거는 도형상을 묘사했지. 묘사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계산이 뭔지 판단을 할 때 조금 이등분된다 라는 사실은 뭐지? 바로 이 교점이 바로 중심을 지나줘야 된다. 그럼 그 중심을 지나준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조건을 반영할 거냐 했을 때 지금처럼 공통현의 방정식 있잖아. 요 내용을 조금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인데 19번은 너희가 잘 아는 곡선 밖에서 그 접선 유형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바깥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일단 y는 mx 플러스 n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접한다 해서 어떻게 d는 r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풀었잖아. 그거 잘했어. 계산술 잘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거를 풀 때 도형 지식을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요걸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봐. 왜냐면 시간 차이가 좀 날 거거든.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 상황은 원이 지금 보다시피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3,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6인 원이 있고요. 맞지? 그 다음에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2인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직선, 자, 이 직선은 일단 n분의 1이 공통이니까 묶어내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바뀌게 되고,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지? 그렇지. 마이너스 12,0을 반드시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n분의 1이 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m은 자연수래. 자연수.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세요. 마이너스 12,0이 하필이면은 요점이야. 그치? 그리고 이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n분의 1이니까 이렇게 양수란 말이죠. 음수는 안 되겠지. 왜냐면은 m이 자연수라서. 그랬을 때 교점이 4개가 돼야 된다. 맞니? 자, 이런 거는 많이 풀어봐서 안다고요. 이런 것은 교점의 개수를 정할 때는 뭐 할 때? 접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순간이 바로 경계가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여기 하필이면 이 원 있잖아요. 이 원하고 접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석을 할게. 그러면 교점이 몇 개 있냐면은 이 원 세 개랑 만나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뭐 할 때? 이렇게 접할 때는. 맞니? 근데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길게 가파르면은 지금 교점이 두 개밖에 안 돼. 맞지? 그리고 또 요 작은 원 있지? 여기다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순간을 기준으로 좀 해석해 볼게. 그러면 교점은 하나. 자, 여기도 있고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이때는. 자, 작은 원에 접할 때는 다섯 개가 되고 이때는 세 개예요. 자, 그러면 이 접하는 것과 사이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교점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지. 바로 이때가 네 개가 되는 거야. 즉,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을 때 교점이 네 개가 되고, 이거보다 더 내려갔다고 생각해 볼까?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교점이 몇 개가 됩니까? 하나, 여기 작지만은 둘, 세 개다. 알겠지? 넷, 다섯, 여섯 개가 돼요. 이때는 교점이 여섯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내려갈수록 교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교점이 네 개인 순간 바로 여기야. 맞니? 다시 말해서 이 기울기야, 이 기울기 사이에 있을 때거든. 맞지? 그러면 선생님 이 빨간색 있잖아. 빨간색을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선생님 어떻게 구할 거냐면 봐봐봐. 자, 여기 빨간색 선 있잖아. 선생님 여기를 지금 따로 한번 그려봤어. 자, 이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를 도형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거든. 자, 필요한 도형 지식은 뭐냐면 닮음이 메인이 될 거야. 요거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접점에서 수직으로 그으면 중심을 지납니다.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지? 18 맞죠? 이거 반지름이 6이니까 6. 여기는 자, 여기가 1대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타고라 정리해서 얘는 2루트 2가 되겠지. 근데 얘를 6배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12루트 2가 될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면. 자, 중요한 거는 이 기울기라는 것은 말이에요. 지금 x 증분분의 y 증분. 다시 말해서 수설발 내려가지고 요 삼각형 보이지? 이 삼각형에서 자, 요 각을 동그라미 하게 되면 바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밑변분의 높이. 되겠니? 즉 동그라미하고 수직하고 연결한 이 선 있지? 동그라미 수직. 그 다음에 수직에서 나머지 x 이렇게 할게. 수직에서 x로 간 길이 있잖아.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해야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가 되는데 뭐 빨간색하고 닮았거든. 그치? 그러니까 빨간색 삼각형에서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만약에 문자로 적어주면 이렇게 될 거야. A, B, C, H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라는 것은요. AH분의 뭐가 되겠지? CH가 되겠죠. 그치? 그런데 그거는 닮았기 때문에요. 대응하는 길이비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하고 수직 해당되는 큰 삼각형에서 보면요. 뭐가 되냐면 이것분의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큰 삼각형에서는 뭐냐면 동그라미 각과 수직, 여기죠. CA. 맞지? 그래서 AC 길이 분의 그 다음에 수직하고 X. 여기가 X지. 큰 삼각형 입장에서 동그라미 X. 그래서 요거 CB, BC의 길이 되겠니? 그래서 닮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해도 되는 거고 AC의 길이가 지금 얼마였냐면은 12루트 2.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6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는 2루트 2분의 1이라는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빠르게 구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조금 더 화끈하게 선생님 얘기하자면 작은 삼각형 있잖아. 노란 삼각형에서 결국에 기울기라는 것은 뭐냐면 탄젠트 동그라미거든. 기울기는. 맞지? 탄젠트 동그라미죠. 요각이니까. 이것분의 이거. 그러면은 큰 삼각형 있잖아. 큰 삼각형에서도 뭐 탄젠트 동그라미 읽으면 돼요. 탄젠트 동그라미가 수직으로 가야 되니까 밑변분의 높이. 되겠지? 그래서 삼각비로 읽어주게 되면은 이 닮음을 좀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12루트 2분의 6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 좀 더 빠르게 알겠지? 그래서 결국엔 삼각비로 해석을 해달라. 궁극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는 지금 보다시피 2루트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보라색일 때. 그럼 보라색일 때는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여기 적어볼게. 이제 저 보라색 상황도 선생님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면 역시 도형으로 한번 해볼게. 자, 접점에서 수직이면은 중심 지나고 이거는 반지름 길이 3일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5니까 자,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배수를 생각하면 얘는 이제 3으로 약분하면 1이 될 거고 얘는 3으로 약분하면은
5가 되겠지. 그러니까 1하고 5니까 여기는 루트 24, 2루트 6이 되겠지. 맞니? 피타고라 정리해서. 근데 몇 배를 해줘야 돼? 몇 배? 그렇죠. 3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6루트 6이 되는 거지. 맞지? 실제 길이가 6루트 6이야. 자,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라는 것은 x 증분분의 y 증분을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지금처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봐주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를 읽어야 되는 거지. 밑변분의 높이. 맞지? 그런데 닮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보라색 삼각형에서 탄젠트를 읽어야 된다고. 이것분의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결국에는 6루트 6. 자, 이거 b를 나누어서 돼 있잖아. 이걸 바로 써도 돼. 그냥 2루트 6분의. 맞니? 이것분의 이거. 어차피 b 입장에서 같을 거야. 6루트 6분의 3 하거나 어차피 약분하게 되면 같거든. 그래서 이걸 적을게. 됐니?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보라색 상황은요. 2루트 6분의 1이야. 2루트 6. 그래서 여기는 2루트 6분의 1이 바로 이 보라색 기울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 m이라는 것은, m분의 1이라는 것은 기울기는 m이 아니라 m분의 1이지. 얘는 뭐보다 2루트 2분의 1보다는 작고요. 2루트 6분의 1보다는 커야 돼요. 맞습니까? 등호는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하지. 딱 이 순간에는 3개, 이 순간에는 5개라서 이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등호는 빠져야 돼.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역수를 취합시다. 역수를 취할 때는 반드시 분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얘들아. 되겠니? 됐고, 얘는 루트 8이잖아. 어림셈을 하기 위해서. 루트 8은 루트 9보다 작으니까 2점 블라블라고. 다시 얘는 이제 루트 24잖아. 루트 24는 루트 25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점 블라블라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m은 4점 블라블라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4, 3. 그리고 2점 블라블라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2는 안 되겠지. 그리고 5도 안 되고. 따라서 4하고 3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4, 3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도형지식, 즉 닮음을 통해 가지고 지금처럼 접하는 기울기를 닮음 도형을 이용해서 작은 데서 구해야 되지만 결국에 큰 도형에서의 탄젠트 값을 읽어줘서 계산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0번인데 20번은 조금 수월합니다. 1인당 회비를 10,000원으로 하면은 필요한 경비에서 22,500원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회원수거든. 회원수를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X라고 할게. 이걸 구해야 돼. 그렇지. 근데 1인당 만약에 10,000원으로 하게 되면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X명을 곱한 거지. 그러면 필요한 경비에서 22,500원이 남는데,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22,500원을 빼야지 필요한 경비라는 거지. 맞지? 그냥 경비라는 것도 선생님 그냥 잠깐 Y라는 문자로 둘까? 오케이? 그래서 이 돈 모은 것에서 남으니까 이만큼 빼줘야지 정확한 경비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필요 경비가 됩니다. 자, 근데 9,000원으로 하면은 경비보다는 부족한데, 자, 9,000원으로 해서 만약에 모으게 되면은 필요 경비 있잖아. 걔보다는 부족한데 1,000원 미만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얘는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구한 이 필요 경비보다는 작겠지.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면은 얘가 부족하니까 더 작어. 맞지? 그러면 뺐을 때 차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0원 미만이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얘가 얘보단 크기 때문에 빼면 양수가 될 텐데 그 값 자체가 1,000보다는 작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0보다는 커야 되겠죠. 되겠지? 자, 그래. 이 필요 경비가 사실은 얘였거든. 사실 Y라는 문자 사실 안 둬도 돼. 알겠지? 선생님 설명을 위해서 지금 둔 거다. 그 다음 22,500 빼기 9,000X가 1,000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네. 자, 얘랑 얘랑 빼면 1,000X 마이너스 22,500은 1,000보다 작고 0보다 크다. 되겠니? 자, 여기서 이제 1,000을 나눌게. 1,000을 나누면은 빼기 22.5는 1보다는 작거나, 그쵸. 1,000을 나눠도 얘는 0보다는 크겠죠. 그러면 X는 결국에 23.5보다는 작고 22.5보다는 커야 되겠지.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있는 X는 사람수잖아. 사람수니까 얘는 자연수밖에 안 되니까 23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만약에 여기에 0보다 크다를 안 적게 되면은 약간 이상하게 돼. 왜? 답이 그냥 이렇게만 돼버리면 23도 되고 22도 되고 21도 되고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보다는 이 값 자체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붙여줘야 된다. 자, 그 다음 21번인데 21번은 굉장히 좀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케이스만 잘 따지면 돼요. 자, 선생님이 케이스를 좀 따진 걸 볼게. 일단 얘랑 얘랑은 일단은 두 기울기가 어떠니? 다르다. 두 기울기의 비가 다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 직선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 x 개수비 보이지? 즉 1분의 2. 그 다음에 앞뒤 같게 2분의 3, 2분의 마이너스 3. 이 어때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만난다고요. 그래서 L1, L2 되겠습니까? 얘를 L1, L2로 할게. 되겠지? 왜냐면 쟤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평행한 거 아니고 일치하는 거 아니고 만난다고요. 그런데 이제 제3의 직선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L3가. 그럼 L3가 들어와서 얘를 6부분으로 나누면 돼. L3가 이렇게 지나면 6부분이 안 되겠지. 7부분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4개였는데 이건 2개 쪼개지니까 6개가 되고 나머지 하나 7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6개로 나눠진다는 것이 되게 특이한 거야. 그러면 그 특이하다는 게 뭔데요? 그렇죠. 이러한 케이스를 나눌 때 경계는 뭐지? 평행. 그렇죠. 기울기가 하필이면 평행할 때 또는 뭐예요? 그렇죠. 점을 지날 때지. 평행할 때 점을 지날 때 이걸 두 개를 꼭 생각하자.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되면 되냐면은 자 L1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6부분으로 나눠지는 거 맞죠? 맞니? 또는 누구한테 평행해야 돼? 지금 L1하고 L2는 딱 정해진 거거든? 근데 하필이면 얘가 L2하고 평행해도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도 6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뭐 L1, L2가 있을 때 이 교점 있잖아. 얘를 L3가 지나주는 거지. 되겠니? 그래서 L3라는 직선이 지금처럼 이 특별한 상황 뭐 평행하거나 아니면 그 교점을 지나줄 때만 6개로 나누어지고 그것 이외의 경우 생각해봐. L1, L2가 있는데 그거 이외의 경우 네 마음대로 한번 그려볼래? 그냥 그냥 두꺼워. 막 무조건 몇 개가 되지? 7개가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처럼 교점이 몇 개 있죠? 얘랑도 만나고 얘랑도 만나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이전에서 2개로 쪼개졌을 거고 여기서 또 2개 쪼개졌을 거고 여기도 2개 쪼개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3개가 더 추가되거든요. 4개에서. 그래서 6개가 되지 않아요. 되겠니? 그래서 케이스를 따지면 지금 이 3가지 경우고 그럼 가볼게. 만약에 L3가 L1과 평행하되 자 이거 바로 해줘야 된다. 어떻게? X의 개수 B. 자 일단은 1, 2, 5거든요. 1, 2, 5잖아. 이거는 적으면 그 다음 얘를 적을게. 위에다 적을게. A, 1, 0이죠. A, 1, 0을 적어서 평행해야 되니까 앞에 거의 B는 같고 개수 B는 같고 뒤에 있는 상수 B는 달라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A는 뭐가 되면은 그렇죠. 2분의 1이 되면은 바로 이 둘이 평행한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L2 선생님 적을게. L2 얘잖아. 2, 3, 4 되겠지? 2, 3, 4 그 다음에 L3 L3 얘죠. A1, 0 A1, 0 적어서 평행하려면은 앞에 있는 개수 B는 같고 얘는 달라야 되거든. 맞지?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2 되겠니?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자 이 둘의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 L1과 L2의 교점 봅시다. 이거는 좀 계산이 들어가겠다. 되겠지? 이 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여기에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변변을 다 할게요. 되겠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그러면은 이건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7y. 되겠지? 이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y는 7분의 6이 되겠죠. 됐니? 이상한 거 아니다. 분수 나와도 이상한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7분의 6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x 더하기 7분의 12는 5가 될 거고. 그러면 7분의 35죠. 빼면은 x는 7분의 23이 되겠네. 어우, 문자가 좀 더럽네. 7분의 23, 7분의 6 되겠지? 그런데 L3 AX 플러스 Y는 0이 얘를 뭐 해야 되나? 지나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대입해서 만족하면 돼요. 7분의 23A 플러스 7분의 6은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야 되겠지? 77 약분하면서 23분의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죠. 되겠니? 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그 A 값 가능한 걸 3개를 다 뭐한 거?
곱한 걸 답으로 적으면 돼요.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따라서 답은 뭐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3분의 마이너스 6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적인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거는 약분해서 23분의 2가 답이 됩니다. 됐니?